선거 참패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물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올라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선들 5명이 왔는데 바로 진압당하잖아요. 초선 오적, 그 다음에 이른바 초선족이란 말까지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맛이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성한다고 했다가 이제 바로 검찰개혁 얘기 나오고 또다시 또 언론개혁 얘기를 한단 말이죠. 또 이른바 개혁 드라이브로 이제 가고 있단 말이죠. 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사람들 반성 못 하는구나. 쇄신은 불가능해요. 시스템상 불가능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저널TV입니다. 저는 소종섭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여야 재편 작업이 한창입니다. 여권에서는 윤호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고 5월 2일 날 이제 당대표를 뽑기 위해서 지금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의원 3명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여권은 그 참패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고 과연 변화와 쇄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촌철살인의 평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진 교수님, 여권, 4.7 재보궐선거 말 그대로 정말 참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반성한다, 쇄신한다 얘기도 많았고, 과연 또 그런 쪽으로 잘 가고 있냐,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고, 진 교수님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쇄신은 불가능해요. 시스템상 불가능하고. 여권 쇄신, 민주당 쇄신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윤호중 씨가 원내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윤호중 씨가 어떤 사람이에요? 법사위원장 하면서. 법사위원장 하면서 그 모든 그 입법 독주 있잖아요. 그걸 주도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이 지금 원내대표가 됐고. 이런 사태가 있으면 그 입법 독주로 또는 독재잖아요, 일종의. 180석 독재, 다수결 독재인데 이것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법사위장은 내조돼요. 옛날 관행대로. 그런데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장은 나눠 갖기로 했잖아요. 그게 신사협정인데 그걸 깼으면 그걸 해야 되는데 일단 와가지고 그런 건 절대 있을 수 없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사람들 반성 못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오히려 거꾸로 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개혁을 더 열심히 하라는 국민들의 신호다. 개혁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진 거다. 그렇죠. 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나오는 게 또다시 또 검찰개혁 얘기 나오고 또다시 또 언론개혁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선거에서 우리의 진 게 그 편파적인 언론 때문이다. 포탈 때문이다. 그러니까 포탈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겠다. 언론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또 이른바 개혁 드라이브로 이제 가고 있단 말이죠. 사실 검찰개혁이라는 게 결국 뭐가 됐습니까? 조국 지키기, 윤석열 쫓아내기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그 언론개혁은 뻔해요. 또 김어준 지키기예요. 이런 식으로 된 거고, 그걸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기껏 한다라는 게 이제 반성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면 이제 원숭이가 흉내내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최진석 그 철학과 교수 있잖아요. 그분을 붙어가지고 쓴소리를 듣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옛날 국민의힘에서 저 불렀잖아요. 제가 가가지고 뇌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거 그대로 흉내를 낸 거고 두 번째로는 윤호중이 또 가가지고 현충원을 가가지고 윤호중 원내대표 현충원 사과 피해자 사과 이거 딱 보면서 아니 그 탁현민한테 코치라도 좀 받고 하지. 이거 누가 딱 봐도 알잖아요. 김정일 위원장이 딱 5.18 묘역 가가지고 딱 무릎 꿇고 사과한 거 있잖아요. 그걸 좀 한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또 엉뚱하게 그 부산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그분이 무슨 순국 열사입니까? 왜 현충원에 가가지고 그분에 대한 사과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사과를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패키지를 끼워놓은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사과의 진정성이라는 게 없는 거고, 이론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초선들 5명이 왔는데 바로 진압당하잖아요. 그래서 초선 오적, 그 다음에 이른바 초선족이란 말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초선족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은 조선족이라는 말을 차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족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인종차별적인 차별적인 언사인데 이른바 진보를 표방하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이 이제 완전히 맛이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성한다고 했다가 이제 바로 그냥 쑥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압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그 당에서 쇄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지금 보게 되면은 당 대표로 올라온 사람들 다 또 친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져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내대표가 되고 그다음에 당대표가 되고 지금 최고위원 선거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전당대 당원 투표로 네. 맡겼잖아요. 그럼 결국은 당원 투표라는 게 대깨문이 장악하고 있는 그 강성 지지 세력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잖아요. 신문이 많이 당선될 수밖에 없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선거 참패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물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올라와 버렸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쇄신이 아니라 더 강하게 나가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당대표 선거도 뭐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후보 중에 누가 되든 큰 친문이죠, 다. 그게 없을 거다. 네, 다 친문이기 때문에 그 노선이 바뀔 수가 없는 게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중도층은 다 떠났잖아요. 네. 그럼 중도층을 다 떠났으면 왜 중도층이 다 떠났을까를 반성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여유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콘크리트 지지층까지 무너졌거든요. 네. 30대 후반, 40대 초, 30대 후반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쭉 떨어져 지금 30대 초반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네. 라고 하는 상태 속에서 이들마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마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깨문에 의존한 전략이 실패의 원인이었다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거기마저 떠나버리면 그렇죠.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조국 사태를 갖다 비판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일종의 신앙 공동체로 뭉쳐 있거든요. 네. 그 신앙 자체를 없애버리면 여기가 와해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저쪽을 못 잡는데 산토끼 못 잡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집토끼를 놓칠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또 강한 집토끼라도 지켜야 지켜야 된다는 된다는 게 현재 것이죠. 여건의 정서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 당연히 그들에게 입김을 맞춰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선거들이 다 몰려 있는 거 아니에요. 예컨 당대표 선거도 그렇고 원내대표 있고 또 최고위원 선거고 어쨌든 선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지는 게 이 과다대표되고 있는 이 강성들이거든요. 사실 그 당원이라는 게 보통 80만 그다음에 200만인데 네. 이들은 권리당원이라는 게 얼마 안 되는 거. 그들 자체도 또 뭐냐면 그 중에서 또 강성 극히 소수예요. 이들이 넛지 역할을 하거든요. 네. 이들이 딱 움직이게 되면 이제 그쪽 견해가 싹 형성돼 버린단 말이죠. 침묵에 나선 이론에 의해서 이견을 가진 사람은 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경우에 많은 경우 침묵을 지키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점점 강한 의견들만 남게 되는 전체인 것처럼 그렇죠. 대표되는. 그게 이제 전체로 대표가 돼 버리고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생각해봐요. 49대 51 게임인데 2%만 가지고도 좌우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들이 꽤 큰 힘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웬만한 선거는 그들에게 밑보이게 되면 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후보들이 설사 문제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대놓고 얘기를 못 하는 거고 그들의 입맛에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좀 있는 거죠. 대선도 현재 이런 흐름 속에서 치러진다고 했을 때 여권 입장에서 뭐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것처럼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게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워진 건 사실이죠. 어려워진 건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면 저또 반대편에서 또 닥짓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상대 실수를 먹고 사는 구조가 돼버렸고 사실상 못하기 경쟁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지금 이 사람들이 보게 되면 김어준 지키기를 하잖아요. 네. 이거 황당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키는 건 내 이해가 돼요. 예컨대 뭐 노무현 대통령처럼 지켜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뭐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 뭐 이래가지고 캠페인을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김어준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달려드는 것들 보세요. 추미애부터 뭐 송영길부터 뭐 온갖 사람들이 다 달려가지고 이게 대통령 대신에 김어준을 지키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급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이 바로 뭐예요? 이들의 신앙 공동체에서 일종의 그 교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어준이 없애게 되면 이들의 이제 구심점이 사라지는 거고, 그다음에 김어준을 내친다라는 것은 어떤 사인이냐면 이제는 그런 식의 선전과 세뇌에 입각한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인데 네. 그걸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들은 오로지 그것에 의해서 뭉쳐 있기 때문에 네. 아직도 조국이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믿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행동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 그 믿음을 뺏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지탱해온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어준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 이런 흐름 속에서 자신이 뭔가 좀 살 길을 찾기 위해서는 힘들기 때문에 네. 1000명을 내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렇죠. 그 극렬 당원 1000명 실제로는 3000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또 깎았어 보니까. 원래
그렇죠. 3,000명. 자기들 입으로 3,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3,000명이라고 했는데 그걸 또 깎았더라고요. 딱 1,000명 정도로. 그 사이에 2,000명은 이제 투항을 한 모양이죠. 투항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재는 거죠. 이재명 지사도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그들의 지지 없이는 자기가 후보가 되기 힘든데 그렇다고 또 그들과 함께 가다가는 대선에서 이기기 힘들다라는 그 딜레마적인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타협책이라는 게 3,000은 좀 많은 것 같고 한 1,000명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선긋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쉽지 않은 게임이 될 겁니다. 본인에게는. 왜냐하면 이쪽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이재명 지사가 그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했던 그 기억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그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포퓰리즘에 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언제라도 자기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뒤통수를 칠 수 있다라 이런 불신 같은 게 굉장히 강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땅치 않은 거죠. 이들도 딜레마인 게 그렇다고 이재명 아니면 누가 있느냐 없는 거고. 그러니까 피차 딜레마에 빠진 상황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느냐 이런 문제죠. 정세균 전 국무총리나 이낙연 대표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이낙연은 이미 아웃이죠. 여러 총선 참패로 이미 아웃이고 끝났다. 왜냐하면은 그때 후보를 내면 안 됐던 거죠. 이번 사실 재보궐 선거에 그런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게 당대표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안 했단 말이죠. 오히려 자기가 후보를 내겠다고 얘기하고 심판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대로 심판받았어요. 그럼 가셔야죠. 아웃입니다 이미 그건. 그 정도의 그러니까 일단은 정치적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하잖아요. politically correct하지 못하잖아요. 그다음에 전략적으로도 멍청한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요? 그거는 그냥 아웃이 된 겁니다. 정세균 씨 이제 나오는데 저는 가망 없다고 보거든요. 뭐 너무 늦었다. 이분이 무슨 이렇게 친문한테 친문한테 무슨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분도 아니고 일단 인간적인 매력이 없잖아요. 매력이 뭐 이렇다 할 매력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망은 없고 어차피 이제 이재명으로 가야 되는데 이재명과 어떻게 붙이느냐. 서로 이제 동상이몽인데 피차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그들에게 남은 과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 집안 자체 있잖아요. 집안 자체가 이게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게 이해찬 씨의 문제거든요. 이해찬 전 대표 전 대표의 문제고 당 시스템을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권리당원 시스템을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권리당원이라는 게 정말 해방된 개인들로 각자 이질적인 당원들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게 정말 훌륭한 참여민주주의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완전히 등지화되어 있고 완전히 세뇌 선동당한 세뇌되면서 종교 집단 당연히 당신과 미심이 괴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들도.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마 답답할 겁니다.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그 비율을 확 낮출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뭐 그것도 이제 당연히 이제 반발이 있겠고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 욕한 당원 하나 제명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명을 제명해 큰일 날 얘기죠. 아마 발칵 뒤집힐 겁니다. 그래서 비율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넛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김어준을 잘라도 김어준은 또 저기 다스베이다스인가 뭔가 가가지고 또 막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 또 민주당 의원들이 또 정치인들이 다 가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냥 하나 유튜버가 아니라 공당이 여기랑 결합되어 있어요. 조직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거기서 섭외가 이루어지고 그 섭외력과 정보력 이거 가지고 버티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장외에 또 하나의 권력이 있는 거네요. 권력이 있는 거고 그것을 이제 그 친문 세력들은 이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내 헤게모니를 잡을 때 그들을 이용해서 당내 헤게모니를 잡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신과 민심이 떨어져 버린 거고 이거는 뭐 극복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가장 큰 과제가 그걸 거예요. 일단은 그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후보가 된 다음에는 그들과 또 척을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사람들 다 열받았는데 심판을 부글부글 끓던 게 이제 뚜껑 열어가지고 좀 빠졌거든요. 근데 뚜껑을 다시 닫는 거야. 그럼 다시 막 이게 하는데 이게 터질 수가 있단 말이죠. 4.7 재보궐 선거 이후에 여권의 움직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